네. 원하는 오브젝트를 클릭하신 뒤 디폼에서 라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적은 벌텍스의 개수만으로도 이 많은 오브젝트, 벌텍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손쉽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라티스가 지금 하나 생겼어요. 이 친구를 클릭하신 뒤 S, T, U 각각의 벌텍스의 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S 디비전부터 한번 늘려볼까요? 미들 클릭으로 잡고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벌텍스가 꽤 많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벌텍스를 이렇게 많이 할 거면은 이 친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적은 벌텍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친구를 손쉽게 조정할 거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적은 개수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TDB전 한번 줄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음,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클릭을 하신 뒤 라티스 포인트 혹은 그냥 여기서 잡고 F9을 해도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잡고 이제 벌텍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좀 자연스럽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마치 소프트 셀렉션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약간 느낌이. 그래도 라티스가 조금 더 편하거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저는 라티스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엉덩이 부위를 좀 뽑고 싶다. 그럼 엉덩이 부위에 점을 하나 클릭하신 뒤 뽑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따라옵니다. 애들이. 크게 오브젝트의 변형 없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은 4번 와이어 프레임을 해서 클릭을 하신 뒤 다시 5번 돌아오셔서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시메트리 켜주셔도 되겠죠. 시메트리 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좀 손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 하신 뒤에는 Alt Shift D 지금 이것도 FFD Free From Deformation의 아마 약자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역이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거 다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이 박스를 쓸 필요가 없다. Free FFD를 그럼 Alt Shift D로 해주시면은 다시 그 오브젝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변경사항이 저장돼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모델링이. 네, 우리가 그 이제 노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에 메인 메뉴 창은 메쉬, 에딧 메쉬, 메쉬 툴 이 세 개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의 모델링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알아볼 메뉴는 가끔 쓰는 친구예요. 여기 메쉬 디스플레이, 메쉬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노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볼까요? 컨트롤 H로 다 숨기겠습니다. 자, 여기 구가 하나 있습니다. 개수는 한 6으로 한번 그 옛날 3D 고전 게임 보시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음영이 각지게 표현된 캐릭터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표현된 캐릭터도 많이 봤었죠. 옛날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노말, 노말이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더 발전된 노말의 어떤 기술로 메쉬 디스플레이에서 소프트 엣지를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어, 약간 부드러운 원형을 가진 듯한 구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노말에 약간 트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예전에 그 노말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죠. 범프와 노말. 범프와 노말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정보를 약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은 범프와 노말의 개념은 아무리 직선인 평면인 이런 오브젝트가 있더라도 여기에 노말 값, 빛의 정보를 속이는 이런 정보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변형은 없고 노말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속이는. 그래서 빛이 이렇게 정반사로 튕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말 데이터를 빛이 읽고 마치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처럼 음영이 지는 것처럼 난반사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노말의 개념이죠. 사실 이런 노말의 개념이 없었을 적 한 2000년도 이전에는 이런 게 고전 게임 그래픽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부드럽게 표현하려면 말이죠.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그냥 말 그대로 스무스를 많이 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러한 음영진 표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뭐겠어요? 면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많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노말, 스무스의 기능을 이용해 소프트 넷지라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면을 많이 주지 않고서도 꽤 그럴듯하게 부드러운 느낌을 보이게 해줍니다.
컴퓨터는 말이죠. 사실 면이 많을수록 부드러운 스무싱 처리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각각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멀 방향을 소프트 엣지로 바꿔줌으로써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면이 서로 빛이 받는 양이 같은 거죠.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둘의 친구의 정보는 같습니다. 면의 정보가 같아요. 근데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는 친구는 바로 이 친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외곽선 제가 너무 오버해서 표현을 했어요, 지금.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그 외곽선의 벌텍스 개수만 갖고 있으면은 사실 멀리서 보면 꽤 부드러워 보여요. 이 친구나 이 친구나. 그쵸? 지금 면의 개수는 거의 2배가 차이 날 텐데요. 베이스가 7325. 그쵸?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만약에 모든 각들을 이런 식으로 다 각지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메쉬 디스플레이에서 하드 엣지를 표현하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모든 방향에서 빛이 반사되므로 이렇게 각지게 표현이 됩니다. 친구를 복사해서 이 친구는 한번 소프트 엣지로 표현을 해볼까요? 메쉬 디스플레이. 소프트 엣지로 하면은 이 친구는 반대로 부드럽게 모든 면이 표현이 됩니다. 사실 모든 면이 이렇게 다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 제가 임의로 모델링을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뭐 대충 이런 식의 모델링을 하나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디스플레이 모드는 메쉬 디스플레이에서 소프튼 슬래시 하드 엣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 친구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딱히 변화가 없죠. 이 친구의 특징은 이거예요. 우리가 직접 각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는 하드 엣지 여기서 옆에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하나 뜰 겁니다. 다시 리셋 세팅을 해서 초기화 값을 돌려볼게요. 지금 앵글 30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30도 미만의 각들은 한 이 정도 되겠죠? 다 같은 각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친구를 지금 여기가 90도죠? 여기가 90도, 그쵸? 제가 아무것도 안 건드렸었으니까 제가 이 친구를 92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둔각이죠? 어플라이 클릭을 하고 어플라이 해보죠. 그럼 면이 약간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빛을 같게 받는 거예요. 92도. 제가 방금 92도로 설정을 했었죠. 앵글을 92도. 그럼 92도 미만의 오브젝트들은 다 같은 빛을 받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92도는 너무 큰 각도예요. 89도로 해볼까요? 89도 미만의 각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브젝트 클릭하고 89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보이시나요? 지금 89도의 미만. 지금 여기는 90도니까 넘었죠. 89도를. 그러니까 빛이 지금 다른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89도의 미만 값들은 다 같은 정보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면을 엄청나게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노멀, 소프트 엣지와 하드 엣지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디폴트 값이 리셋하면 30도일 거예요. 그러면 30도 미만의 각들은 다 다른 정보의 빛을 받도록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어플라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30도가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30도로 설정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30도 미만의 각들은 다 같은 빛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부분 30도를 넘게 되죠, 지금. 즉각 기준도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엣지와 하드 엣지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정보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즉, 면을 스무스로 이렇게 많이 걸지 않고서도 소프트 엣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치 부드러운 것처럼 우리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메쉬에서 스무스를 주면은 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빛을 받는 정보가 더 많아지니까 부드러워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폴리곤의 개수를 몇 개 이하로 제한해라 하는 경우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무턱대고 폴리곤을 많이 쓰게 되면은 안 되겠죠. 최대한 적은 수의 폴리곤을 가지고 소프트 엣지와 하드 엣지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마치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엣지와 하드 엣지로 우리 눈을 속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이런 노멀 방향 같은 개념은 여기서 살펴보세요. 이렇게 노멀
노멀 방향 같은 거 쓰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좀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뭐 그렇게 깊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는 너무 각지게 표현됐다 그럴 때는 그냥 서포트 엣지 한번 눌러주시고 서포트는 하든 엣지 이거 쓰시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웬만하면 30도로 해주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더 늘리거나 줄일 때가 있겠지만 대부분 30도로 놓고 어플라이 하시면은 대부분 이게 잘 처리가 됩니다. 90도로 하서보는 90도 미만의 각들은 다 부드럽게 처리된다. 어플라이 해볼까요? 네.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이렇게 노멀 방향을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자 이제 우리가 노멀 방향은 알아봤으니까 한번 서브서스 페인터 그 까신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까신 분들 있으면 채팅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아직 안 까셨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색칠 텍스처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고 가정을 할게요. 사실 모델링은 그냥 정말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캐릭터 모델링 정도는 할 수 있다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이 네. 이 정도의 이제 모델링은 할 줄 안다 가정을 해보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브서스 페인터는 어도비서에서 만드는 텍스처 3D 텍스처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도비와 비슷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포토샵과 연동이 또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도비 포토샵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딱히 뭐 사용을 안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꽤 직관적인 프로그램이고 사용하기도 나쁘지 않아서 금방금방 배우실 거예요.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파일에서 오픈 샘플 미리 서브서스 페인트에서 준비되어 있는 모델링을 가지고 한번 대충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밋맷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기본적인 그 화면 전환 방법은 마야하고 똑같습니다. Alt 누르고 좌클릭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를 할 수가 있고요. Alt 누르고 우클릭으로 줌앤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Alt 누르고 미들 클릭으로 이런 식으로 패닝도 할 수 있죠. 똑같아요, 마야하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조작 방법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네. 지금 상단에 우클릭을 보시면 여기 우측 위를 보시면 말이죠. 지금 헤드, 바디, 베이스로 지금 세 개로 나누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똑같이 지금 눈 표시가 있죠. 눈 표시를 꺼보면 이런 식으로 네, 보이시죠? 각각의 오브젝트가 분리돼서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나중에 FBX로 또 보내거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FBX OBJ로 보냈었죠. Vlay에서 이렇게 매터리얼을 쭉 잡아서 하나로 만약에 넣었다. 그럼 지금 이 친구의 이름 Vlay MTL 22죠. 이름 바꿔볼까요? 카카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지금 여기도 카카오고 여기도 카카오고 여기도 카카오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만 만약에 따로 넣었다. 새로 넣게 되죠. 그럼 뭐 얘는 뭐 노즈 S 그럼 여기는 카카오고 나머지 다 카카오죠. 지금 이 친구만 노즈겠죠. 그럼 나중에 불러왔을 때 카카오하고 노즈로 분리가 됩니다. 즉 메터리얼의 이름으로 오브젝트가 분리가 됩니다. 그 점을 알아주셔야 돼요. 메터리얼로 분류가 돼서 서브서스도 그렇게 읽는다. 만약에 지금 카카오고 노즈가 두 개가 있다 가정을 해보면은 그러면 여기가 불러온 거겠죠. 카카오 다 불러왔고 지금 이 친구만 따로 불러온 게 됩니다. 그래서 노즈 끄게 되면은 노즈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메터리얼의 의무로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요. 지금 이 친구는 텍스처가 들어갔을 때 헤드 부분과 바디 부분과 베이스 부분이 따로 메터리얼 들어갔겠죠. 자 이제 내려보시면은 레이어와 텍스처 셋 세팅이 있습니다. 텍스처 셋 세팅은 우선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 우선 레이어 많이 보셨죠? 우리가 사실 서브선스 페인터를 쓰게 될 때는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사용하실 때 마스크를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마스크가 절반이에요. 절반 이상이에요. 서브선스 페인터 쓸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해서 어떻게 텍스처를 칠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밑에 보시면은 지금 프로퍼티스라고 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바꾸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레이어 1은 지우겠습니다.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냥 미리 한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디 1에도 있고 베이스 1에도 다 레이어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머리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지. 레이어 1은 우선 지우겠습니다. 바디에도 레이어는 지울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것은 여기 페인트 모양 있죠. 네, 페인트 모양. 이것이 바로 필 레이어입니다. 필 레이어. 필 레이어를 그냥 지각하면 그냥 채우는 용도예요. 한번 쭉 내려볼까요? 프로퍼티스 필에서 쭉쭉 내려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뜨실까요? 지금 베이스 컬러, 메탈릭, 러프니스, 노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속성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 말 그대로 기본색을 조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HSB 값이나 혹은 RGB 값을 그대로 따와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연한 하늘색 정도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또 추가로 알려드리자면은 그 Alt 좌클릭, Alt 미들클릭, Alt 우클릭으로 화면을 조정을 가능했었다면은 이번엔 Shift 누르고 우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빛을 돌려가면서 오브젝트 상태를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빛을 받을 때 그리고 빛을 받지 않을 때 이 상태를 각각 확인함으로써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우선 Shift 우클릭입니다. Shift 우클릭 드래그 이렇게. 네, 좋습니다. 메탈릭 봤었죠 우리? 아마 지금 친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러프니스, 메탈릭 모두 다 지금 VLA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치들입니다. 메탈이 0, 0이면 블랙, 블랙은 없다. 제가 그렇게 알라고 했었죠. 그리고 메탈릭이 1이면 어떻게 될까요? 1이면 화이트, 화이트면 있다. 다시 Shift 우클릭으로 빛을 한번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러프니스가 0.3이네요. 거친 정도가 0.3만큼 있다는 뜻이겠죠. 러프니스가 블랙이면 어떻게 될까요? 러프니스가 없다. 즉, 굉장히 매끈한 상태가 되겠죠. 0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생 금속이 됐습니다. 하나의 그 거친 면도 없는 정말 생 메탈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모든 면들을 다 정반사로 튕겨내고 있습니다. 러프니스가 만약에 1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거친 메탈이 되겠죠.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적당한 러프니스 값이 섞여져 있겠죠. 노말과 헤이트는 우리가 맵을 사용해서 따로 넣을 거예요. 맵들은 지금 여기 그 서브선스 페인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맵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신경은 딱히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 것은 베이스 컬러, 메탈릭, 러프니스 이 세 개 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수치들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색을 바꾸고 또 메탈릭 수치를 바꾸고 러프니스 수치를 바꾸는 것은 지금 마야에서도 가능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브선스 페인트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부터 서브선스 페인터에 아주 강력한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스크를 사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개념을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지금 필 레이어에 아무런 마스크가 씌워져 있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은 여기 두 번째 아이콘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를 클릭해 주시면은 Add White Mask, Add Black Mask, Add Bitmap Mask 나머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은 아마 Add White Mask 아니면은 Add Black Mask가 될 거예요. 제가 Add Black Mask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Add Black Mask를 넣는 순간에 지금 다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제가 지금 필 레이어가 하나 있죠. 아까 제가 하늘색의 메탈릭 수치가 1인 러프니스가 0.144인 그 약간 하늘색의 금속의 재질을 하나 넣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블랙 마스크를 넣는 순간에 다 없어졌죠. 왜냐면 지금 블랙은 0, 0은 없다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친구를 만약에
add 화이트 마스크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지금 다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1은 있다. 있다는 화이트. 네,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블랙 마스크를 넣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첫 번째 아이콘 있죠? 이 친구를 클릭하신 뒤에 add fill을 한번 눌러볼까요? 좋습니다. add fill을 누르신 다음에 좌측 쉘프 탭에서 보시면은 그런지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지. 여기서 기본적으로 서버 사서 페인트에서 제공을 해주는 다양한 맵들입니다. 아무런 친구는 한번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넣어보죠. 그레이스케일에다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필 레이어에 블랙 마스크를 씌웠고 블랙 마스크에서 add fill을 해서 하나 넣어준 겁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질감을 넣어볼까요? 이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저는 그런지 더스트 스몰 이런 친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런지 더스트 스몰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해서 그대로 그레이스케일에다가 딱딱 넣어줍니다. 네, 지금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맵을 보시면 말이죠. 지금 흑백으로 다 흑백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 말은 지금 흰색은 보인다. 반대로 검은색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검은색의 영향만큼 2D, 3D를 같이 볼까요? 지금 검은색의 영향만큼이 이 UV 셋 UV가 지금 미리 펴져 있었어요. 이 친구는 서버 센서 페인트에서 미리 UV가 펴진 3D 모델링을 가져온 겁니다. 지금 이 맵이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 그대로 여기서 흰색 부분은 보이게 되는 거고 검은색 부분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우리가 일일이 맵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네, 이런 식으로 맵을 넣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흰색 부분이 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금속, 파란색 금속의 부분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한번 만든지 확인을 해볼게요. 드래그 앤 드롭. 네. 아까보다 좀 많이 보여요. 지금 이 친구는 검은색이 더 많아요. 흰색은 약간 좀 점박이처럼 나와 있죠. 즉 1의 값이 조금 적고 검은색 0, 블랙, 없다의 부분이 많습니다. 이 친구를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면은 우리 아까 만들었던 그 금속, 하늘색 금속이 조금만 점박이처럼 보일 거예요. 맞는지 확인을 해보죠. 드래그 앤 드롭. 그죠? 우리의 금속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채팅 남겨주시겠어요? 이해가 좀 되죠? 한번 이번에 다른 친구 넣어볼까요? 드래그 앤 드롭해서 3D 3D 온리로 한번 볼게요. 뭐 2D로만 보고 싶으면 2D 혹은 2D 3D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2D 3D 여기서 화면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대부분 그냥 3D만 보고 해요. 이 친구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런지 와이프 리키 이 친구는 흰색의 값이 좀 애매하게 들어가 있네요. 대부분의 값들이 약간 좀 회색빛의 음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애매한 빛의 느낌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명암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 친구를 넣어게 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Shift 우클릭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서 빛의 느낌을 보는 겁니다. 빛을 정통으로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고 또 빛을 아예 안 받았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보이는 모습이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 맵들을 뽑아서 마야로 가져가거나 여기서도 렌더링을 잠깐 걸 수가 있거든요. 제 컴퓨터가 이게 컴퓨터가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렌더링 잠깐 걸어볼게요. 여기서 보이는 거와 렌더링이 그게 크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달라요. 이렇게 렌더링, 아이레이, 이게 카메라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를 누르게 되면은 네, 다시 카메라를 끄게 되면은 렌더링이 종료가 됩니다. 사실 이 정도로만 봐도 꽤 비슷하게 나와요. 나중에. 자, 그런지 맵 009. 제가 다른 맵을 넣어볼게요. 그런지 덜트 무디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좀 별로네요.
만약에 지금 이 친구가 흰색 부분이 제가 적어요. 검은색 부분은 많죠. 즉 맵이 거의 안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친구의 이런 질감은 마음에 드는데 반전시키고 싶다. 네, 그럼 반전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버트가 false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인버트를 true로 바꿔주게 되면은 맵이 반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맵은 그대로지만 이제 검은색이 흰색이 되는 거고 흰색이 검은색이 됨으로써 이런 식으로 약간 먼지가 묻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나요? 꽤 괜찮아요, 이 정도로. 마찬가지로 다른 맵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인버트 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맵의 질감은 마음에 드는데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버트 또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마스크의 맵만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마스크가 지금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저희가 이제 Alt를 누른 상태로 Alt 여기 지금 마스크가 들어가 있죠. 이 마스크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마스크의 모습만 나오게 됩니다. 다시 이 친구를 클릭하신 뒤에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약간 좀 저도 불편했었어요. 마스크의 상태만 보고 이 메터리얼 상태를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의 마스크로는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요? 지금 금속의 부분들이 흰색으로 보여지겠죠. 검은색 부분은 가려질 겁니다. 밸런스를 한번 높여보면서 혹은 낮춰보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금속이 굉장히 많이 보이겠구나. 검은색은 약간 좀 가려지겠구나. 마치 먼지가 묻은 듯이. 컨트라스트를 높이면서 자, 이런 식으로 맵을 또 우리가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뭐 많이 모든 수치를 다 알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막 만져가면서 어, 이제 마스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럴 때는 M, 소문자, 그 자판에서 M자를 누르게 되면 다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좀 다르다. 그럼 다시 마스크 상태에 돌아가셔도 되고, 혹은 여기서 그냥 바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를 좀 보고 싶다. 마스크만 보고 싶다. 그럴 때 Alt 누르고, 마스크를 클릭하신 뒤에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M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됐었죠? 한 2주인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포토샵 레이어 채널을 배웠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포토샵 레이어 채널을 가르쳐 드린 이유가 여기서도 똑같이 포토샵의 레이어와 똑같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 친구 잠깐 지워주시고 add fill 다시 해서 넣어볼게요. 지금 add fill이 들어갔는데 지금 add fill에도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 이게 단색이 하나 들어가게 돼요. 1, 1로 되면은 할 필요가 없겠죠. 흰색의 텍스처로 채워지는 겁니다. 지금 블랙으로 하면은 다 없어지겠죠. 근데 디폴트 값으로 그냥 0.5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드래그 앤 드롭해서 그런지 텍스트를 쓸 거기 때문에 저 친구는 딱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만약에 입자가 좀 크다. 그럴 때는 지금 UV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스케일 값을 좀 줄여주시면은 줄여주시거나 늘려주셔서 이런 식으로 입자의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fill을 한 개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넣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add fill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죠. 다시 약간 좀 이상하게 변했죠? 없어졌죠? 지금 눈표시 꺼보면은 이렇게 좀 살펴져 있는데 눈표시를 켜시게 되면은 지금 필 레이어가 덮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맵을 더 추가를 해보죠. 한번 이 친구 한번 넣어볼까요? 컨트라스트를 좀 세게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이게 어떤 수치로 올라갈수록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몰라요, 저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서, 슬라이드 해보면서, 모습을 파악을 합니다. 컨트라스트가 높아져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게 보면서 파악을 합니다. 자. 이 지금 노말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상태죠. 즉, 기본적인 상태가 마스크가 위로 올라와서, 이 친구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것은 이 멀티플라이하고 라이튼, 리니어 달지 이 세 개만 쓰게 됩니다. 멀티플라이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왜 이렇게 되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지금 맵을 뭐 넣었었죠? 이 친구와 그리고 이 친구를 넣게 됐었습니다. 자, 멀티플라이를 하게 되면 어떤 속성이 있었죠? 검은 무조건 어두워지게 그러니까 0, 1, 화이트 화이트가 아닌 이상 가장 밝은 회색 0.99999 값이라도
1보다 어둡게 되면은 더 어둡게 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멀티플라이의 속성이었죠. 지금 이 친구의 값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한 0 되겠죠? 여기가 1이 될 겁니다. 즉 여기의 값들은 냅두고 지금 회색 빛이나 검은색 빛들이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기본에 비해서. 만약에 지금 이 부분들이 여기가 더 어둡죠? 여기는 지금 거의 1, 0 뭐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멀티플라이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더 어두워지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M 눌러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씌워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맵을 섞는 거죠. 하나의 맵만 쓰게 되면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맵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M 눌러서 반대로 지금 우리가 라이튼과 리니어 터치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라이트는 그 섞이는 정도가 섞이는 정도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조금 더 좀 다이나믹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라이트는 1의 정도를 넘어가는 정도까지 섞이는 정도고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냥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둘이 비슷합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너 잡지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지금? 자, 이 친구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보면서 할게요. Alt로 마스크 클릭해서.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 자, 그럼 이 친구의 여기가 여기 이 부분이 이 친구가 더 밝죠?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닷지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더 밝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맥스? 이 맥스가 약간 좀 섞이는 정도가 좀 적네요.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은 맥스는 좀 섞이는 정도를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믹싱이 되게 해서 섞이는 거고 리니어 닷지는 말 그대로 정말 나보다 밝으면 무조건 더해지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둘이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지금 1의 값이 높아졌죠. 즉 화이트의 값이 높아졌으므로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 단색의 친구들이 더 보이게 되는 겁니다. 블랙은 안 보이게 되겠죠. 여기 지금 뭐 줄무늬 같은 표시된 부분들이 블랙이죠. 블랙은 0, 0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었던 단색의 어떤 블루, 메탈릭 컬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이해가 된다, 대충. 엄청 어려워요. 저도 이거 몇 달간 배웠습니다. 몇 달간은 아니고 몇 주간. 마스크를 저는 안 썼었거든요. 포토샵을 했었을 때. 근데 이제 서브 선서 페인터를 쓰면서 마스크를 알게 되니까 마스크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 따라오신 분들 네라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 파악이 잘 안 되나요? 대충 뭔 말인지는 아시겠다. 이러면 채팅 좀 쳐주시겠어요? 이게 어렵죠. 따라오시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지금? 그래요? 자, 다시 우리가 개념 돌아가 보죠. 마스크를 지우실 때는 우클릭으로 다시 클리어 마스크, 리무브 마스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색만 이제 바꿔보죠. 다시 노멀 값이 나왔습니다. 자, 베이스 컬러를 바꿔보죠. 지금 베이스 컬러를 바꿔도 인식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블랙 마스크가 제가 깜빡하고 못 찍었었네요. 리무브 마스크를 하겠습니다. 자, 빛을 돌려서 Shift 우클릭으로 다시 또 한번 바꿔보죠. 이번에 메탈릭을 안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러프니스 수치를 낮춰가지고 좀 쨍한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단색 컬러가 됐죠. 지금 이 수치를 1, 뭐 0.073, 0.46, 뭐 이 정도를 그대로 마야에다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메탈릭 0이죠. 그럼 마야에서도 메탈릭 0, 메탈리스 0, 러프니스 0.0467, 러프니스 0.0467로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 수치가 그대로 넣어질 거예요. 저 시간 관계상 넣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만 조절을 할 거면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냥 마야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우리가 서브스를 쓰는 이유는 강력한 마스크 기능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단색이 표현됐다. 기본적인 톤을 이 정도로 갈 거다. 이거를 이제 소스로 이용할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마스크를 이용해서 애드 블랙 마스크. 애드 블랙 마스크나 애드 화이트 마스크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맵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거나 이번엔 화이트 마스크로 한번 눌러볼까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레이 스케일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맵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블랙으로 시작하든 화이트로 시작하든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 친구로 넣어볼까요? 드래그 앤 드롭. 어떤 친구냐면요. 그런지 스테인스 리키? 뭔가 흐르는 듯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또 이게 안 되는 M. 죄송합니다. 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안 돼가지고. 3D 프로그램이 종료했다고 다시 해보죠. 지금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오픈 샘플로 열어줘서 다시 민맷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에다가 필 레이어를 다시 넣어볼게요. 똑같이 레드 컬러에 레이어 레퍼런스 줄여줘서 레드 블랙 마스크 레드 필 넣어줘서 그런지 탭에다가 제가 아까 레드 필을 설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지금 보이기 시작하네요. 제가 방금 정말 바보같이 여기다 넣었어요. 이렇게 넣으면 아마 안 될 거거든요. 여기서 Add 블랙 마스크를 클릭하신 뒤에 다시 Add Fill을 눌러서 여기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오랜만에 프로그램 키는 거라서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단색을 설정한 뒤에 Add 블랙 마스크나 Add 화이트 마스크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Add Fill, Add Fill을 한 번 더 넣어줬어야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을 넣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약간 좀 연해서 보이진 않지만은 이거를 반전시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반전시켜서 오히려 잘 보이죠 지금. 왜냐면 지금 이 친구는 검은색 값이 대부분의 맵이었어요. 기본적인 제공되는 맵이. 그래서 거의 안 보이는 거였죠. 이 친구의 빨간색 플라스틱 느낌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지금 블랙의 값이 대부분의 맵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친구를 반전시켰죠. 인버트 시켰습니다.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버트 트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맵이 바뀌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검은색들은 지금 다 흰색으로 바뀌었고 흰색 값들은 검은색으로 바뀌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맵을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맵들을 추가를 했었죠. 여기서 한번 이 친구를 섞어볼까요? 그런지 맵 003 이 친구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지금 이 친구밖에 안 보이죠? 왜냐면 노멀 값이 위에 노멀 값이 올라가졌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 겁니다. 이 친구를 섞게 되려면은 우리가 멀티플라이나 혹은 라이튼 애들을 설정함으로써 맵을 섞이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옆에 있는 이 수치를 가지고도 살짝 조절을 할 수가 있긴 해요. 이렇게 이것보다는 저는 라이튼이나 멀티플라이로 할까요? 네,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add field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또 기능들이 많아요. 지금 가르쳐 드릴 게 정말 많네요. 여기서는 add generator, 이번에는 add field이 아니라 add generator를 클릭하겠습니다. add generator를 클릭하는 순간 properties 창에 뭔가 뜰 겁니다. 지금 no generator selected, 아무런 제너레이터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친구를 클릭하고 가장 많이 쓰는 것만 우선 알려드릴게요. 네. 제너레이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게 뭔가 뜰 겁니다. 여기서 엣지라고 써볼까요? 엣지. 그러면 fiber, glass, metal, 엣지, 웨어라고 쓸 겁니다. 메탈 엣지 웨어를 굉장히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더 많지만 우선 메탈 엣지 웨어부터 클릭을 해볼게요. 네, 메탈 엣지 웨어를 클릭하는 순간 지금 메탈 엣지 웨어의 맵만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노멀 값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이죠. 마스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상태를 Alt 누르고 마스크 클릭. 보시면 지금 메탈 엣지 웨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프로퍼티 창에서 이렇게, 그렇죠? 네, 적정하게 우리가 설정을 끝냈다면은 다시 M키를 눌러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메탈 엣지 웨어를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엣지 부분에 뭔가 벗겨진 듯한, 우리가 금속 같은 물체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가장 많이 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서리 부분에 가장 많은 접촉이 있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에 좀 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탈 엣지 웨어라는 것을 넣게 됩니다. 이쪽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흰색이 더 밝게 표현하려면 우리는 여기서 멀티플라이가 아닌 리니어 닷지나 혹은 라이튼을 클릭하게 되겠죠. 이걸 눌러볼까요? 네, 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까의 그 맵이 지금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M 눌러서 보시면은 외곽 부분에 뭔가 좀 표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맵으로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add paint를 써요. 마지막 add paint. add paint의 기능은 뭐냐? 여러분들께서 그 타블렛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타블렛이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뭐 딱히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해요. 타블렛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add paint를 눌러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걸 프로시듀얼 방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이렇게 컴퓨터가 맵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손으로 직접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알파나 혹은 뭐라고 보시면 브러쉬 있습니다. 여기서 브러쉬에서 크리스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 친구로 그 대가라 표시 있죠? 대가라 표시. 대가라 표시로 우클릭, 대가라 큰 거, 작은 거, 왼쪽, 오른쪽 표현하시면서 브러쉬 크기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쪽 말고 좀 다른 걸 해볼까요? 이쪽으로 해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X 브러쉬 친구 말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그리실 수도 있겠죠. 맵으로만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손으로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add 페인트를 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파티클이라고 하나 있을 거예요. 파티클. 파티클을 누르시고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그리는 겁니다. 알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번만 클릭했어요. 이렇게. 네. 마치 우리가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편하겠죠?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다시 볼 수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만든 맵이죠. 이 정도가 이제 기본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기능. 지워보자 다시. 이번엔 다른 친구를 한번 열어볼게요. 오픈 샘플에서 지금 버리고 제이드 로드를 한번 불러볼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빛을 돌릴 때 Shift 우클릭을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좀 반짝반짝이는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 나중에 좀 불편하거든요. 이 친구를 끄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모니터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내리시게 되면은 액티베이트 포스트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액티베이트 포스트 이펙트를 꺼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빛의 정보만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환경 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가상의 HDRI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미리 서브스타트 페인트에서 미리 하나를 넣어준 겁니다. 환경 맵을 우리가 많이 넣었었죠. EXR, HDRI 이미지. 우리가 그 이미지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엔바이런먼트 맵을 있죠. 여기서 클릭하시고 다양한 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맵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런 식으로 내려보시면은 다양한 형태들이 좀 있네요. 포레스트. 내가 가져갈 이 텍스트를 뽑을 맵이 어딘지, 내가 사용할 환경이 어딘지 대충 맞춰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만약 사용할 것이 이렇게 좀 황폐된 약간 좀 우주 같은 곳이다? 그럼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도 있나요? 혹은 뭐 스튜디오 환경이다. 그러면 이렇게 스튜디오 환경을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토모코 맵이 있어요. 토모코 맵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상태로 이렇게 맵이 하나 깔려져 있어요. 다 싹 다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까요? 제가 하나 금속 레퍼런스를 써볼까요?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스크래치가 간 느낌으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천천히 가볼 테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우선 금속이니까 금속의 베이스가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add fill 금속 대충 뭐 어느 정도일까요? 트레시도 빈다 어둡게 했습니다. 그럼 메탈릭 수치를 1로 하겠습니다.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좀 밝게 해줄게요 미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러프니스도 살짝 높여주겠습니다. 이 정도. 자, Shift 클릭으로 드래그 해보면서 기본적인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름도 바꿔보겠습니다. 미리미리. 베이스 언더바 01로 미리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대로 복사를 해줄게요. 똑같은 맵이 위로 하나 올라온 거죠. 이 친구는 베이스 02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 친구를 턴 오프, 그 눈을 꺼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친구 똑같은 복사를 했고 이 친구를 꺼도 밑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지금 끄나 켜나. 이 친구의 컬러는 조금 더 밝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러프니스 좀 더 줄이겠습니다. 약간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르죠. 이 친구는 노란색 빛에 좀 약간 거칠은 느낌이고 이 친구는 조금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글로시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텍스처입니다. 이 친구의 블랙 마스크를 씌워볼게요. 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 친구의 블랙 마스크를 씌우는 순간에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블랙 마스크를 씌웠기 때문에 이 베이스 02의 텍스처는 지금 다 없어진 것이죠. 없어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거죠. 블랙 마스크에. 여기서 add fill 누르시고
그레이스케일 그런지 맵에서 하나 넣겠습니다. 그런지 맵 015 이 친구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맵이 섞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의 맵은 어떻게 됐냐면 베이스 02의 맵은 이쪽은 흰색이고 이쪽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검은색은 잘 안 보이겠죠. 검은색은 완전히 안 보일 거고 회색으로 갈수록 이 친구 맵이 좀 가려질 겁니다. 흰색은 완전히 이 친구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M 누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아래쪽의 부분이 우리가 텍스처 베이스 02가 깔려져 있는 것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지금 블랙 마스크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어, 베이스 02가 가려지고 블랙으로 가려지고 베이스 01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연스럽게 투톤이 좀 섞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Add Faint를 누르셔서 브러쉬 브러쉬를 페인트를 클릭하셔서 우리가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대괄호를 클릭하셔서 좀 눌린 다음에 X를 누르시면 페인트의 컬러가 블랙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X를 누르시면 지금 화이트로 바뀌었죠. 한번 칠해볼까요? 살짝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네, 화이트로 지금 칠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이트 마스크를 그리는 거죠. 컨트롤 Z로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지금 제가 태블릿을 안 쓰고 있어서 좀 정확한 표현은 안 되고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외곽 부분에 좀 칠을 하고 싶다. 빛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아까 봤던 파티클 브러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릴 수도 있겠죠. 레인이라는 친구를 한번 눌러볼까요? 약간 칠해진 것 같아요. 지금 잘 되었지만 잘 보이게 네. 신기하죠. 저도 가끔 쓰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된 브러쉬냐 이렇게 이런 시뮬레이션 정도는 또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길게 표현을 할지 얇게 표현을 할지 여기서 다양한 수치들을 여러분들께서 조절을 해 가시면서 한번 조절을 해보세요. 번은 뭐죠? 뭐 이런 식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틀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02까지 했었고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 친구의 UV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2D only UV가 뭐 그렇게 자 이번에는 한번 아랫부분만 칠을 해보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약간 좀 어떤 나무 같은 느낌을 한번 해볼까요? 나무?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맵을 넣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리 서브스탄스 페인트에서 이미 다 제작이 되어 있는 맵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작이 되어 있는 맵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 매트리얼과 보시면은 텍스처가 아니라 잠시만요. 네, 매터리얼이네요. 매터리얼. 매터리얼과 스마트 매터리얼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제작되어 있는 친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는 거의 비슷하긴 해요. 매터리얼은 조절할 수 있는 수치자, 여기 파라미터가 좀 적고요. 스마트 매터리얼은 좀 복잡하게 좀 섞인 복합적인 좀 친구들입니다. 하나 클릭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럼 위쪽에는 우리가 직접 만든 베이스 01, 베이스 02로 텍스처를 잡고 아랫부분은 우리가 하나 넣어보죠. 약간 어떤 친구 넣어볼까요? 우드 이 친구를 넣어보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드래그 앤 드롭 하는 순간 지금 나무 재질로 다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미리 제작되어 있는 우드 월넛 좀 호두 같은 재질인가 봐요. 그 친구가 지금 맨 위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아래 친구들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마스크를 통해서 아랫부분만 보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지금. 이 친구의 폴더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하나씩 끄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스마트 매트리얼을 가져와서 얘가 어떻게 제작되었구나
왜냐면 이거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공유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가 이렇게 깔려 있구나. 노이즈 컬러, 노이즈 컬러가 또 하나 깔려 있고 위에 보니까 우드, 피버스 이렇게 이렇게 깔려 있고 브론즈 패스 뭐 이렇게 샤픈, 네. 이렇게 스마트 마스크가 제작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트리얼을 그냥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매트리얼을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가져온 그 우드 월넛은 스마트 매트리얼이고 지금 가져온 아이론 러프는 그냥 매트리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드 월넛은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섞인 애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쵸? 지금 아이론 러프는 단일 그냥 필 레이어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차이예요, 그냥. 우드 월넛에 똑같이 블랙 마스크를 넣어보겠습니다. 좀 당연히 안 보이죠? 이제 좀 아시겠나요? 지금 폴더에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블랙 마스크를. 지금 그룹에 블랙 마스크를 채워서 지금 우드 월넛이라는 텍스처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add, add 페인트를 할까요? add 페인트 해서 우리가 한번 채워보죠. 브러쉬, 워터컬러 해볼까요?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칠을 하는 순간에 밑에 있던 그 우드 월넛이라는 텍스처가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화이트로 그리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가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우드 월넛이라는 텍스처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스크를 걸어줘서 흰색 부분만 좀 따로 칠해줬습니다. 블랙 마스크에 우리가 add 페인트를 써서 좀 넣어줬습니다. 아래쪽만 칠해서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표현이 된 거죠. 이렇게 칠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작에 UV를 자를 적에 말이죠. 지금 제가 모델링을 안 해서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제작 의도가 이 아랫부분은 나무 재질이다. 그리고 윗부분은 다른 재질로 갈 거다. 뭐 위쪽은 금속이고 이 아래쪽에 동그란 부분은 나무 재질로 갈 거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UV를 자를 적에 따로 분리를 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혹은 모델을 분리하거나. 그래서 제가 아까 모델링을 확인했던 거예요. 혹시나 그 UV가 분리되어 있었으면 말이죠. UV가 어떤 식으로 분리되는지 모르겠네요. 분리가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그러면 좋죠, 이게. F4. 그냥 4번입니다. 4번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다양한 지금 아이콘들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냥 그 페인트 해서 이렇게 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각형은 좀 섞여 있는 모델링이. 우리가 모델링을 할 적에 사각형으로 제작을 하죠. 지금 이 친구는 삼각형이 막 섞여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은 삼각형으로만 이게 딱딱 맞춰서 칠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모델링이 이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사각형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색칠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스크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딱딱 맞춰서. 이 친구는 지금 오브젝트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오브젝트로.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오브젝트가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오브젝트가 두 개죠. 두 개가 아니라 훨씬 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일곱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세 번째 정육문자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오브젝트로 분리를 해가지고 다 칠하게 됩니다. 인식을 해서 컨트롤 Z로 돌리시고 이 친구는 UV로 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UV로. 자, 보시게 되면 지금 UV가 분리되어 있었죠. 그쵸? 여기 지금 UV가 딱딱 칠해지는 거예요. 더블 클릭. 잘못 칠했다? 그럼 블랙으로 가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블랙은 없다. 즉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친구만 화이트로 칠하게 됨으로써 화이트 있다 1 정도만 지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드 월넛이라는 텍스처가 밑에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3D 뷰에서 다시 돌아오시려면 1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Shift 우클릭으로 드래그해서 한번 대략적인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쪽은 나무고 위쪽은 금속으로 된 친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그려줄 수가 있겠죠. add generator로 해볼까요? 제너레이터 해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덜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add 덜트.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나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의 그 접히는 부분에 나무 텍스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덜트라는 친구는 말이죠. 지금 오브젝트가 겹치는 사이사이가 있죠. 마치 먼지가 낀 것처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덜트라는 친구가. add generator에서 덜트를 넣었습니다. 지금 덜트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덜트에서 이 정도로만. 자, 이 정도로만 해보죠. 다시 M 누르셔서 보시면은 아까보다 좀 적어졌나요, 지금? 지금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은 그 아까 밑에 우리가 채웠던 월넛이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덜트를 채우게 되면서 노말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친구를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라이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맵을 두 개 넣는 거죠. 멀티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노말은 당연히 이 친구만 보이게 되는 거고 두 개 맵을 섞을 거니까 밑에 페인트랑 아까 우리가 UV 페인트로 칠했었죠. 그래서 애들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그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add paint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 끊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너무 수치가 낮아요. 이런 식으로 그 타블렛이 있으시다면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세밀하게 칠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어가지고 좀 어렵네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돌려가면서 마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좀 노가다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페인트로 흰색으로 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마스크를 이용해서 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스크로 자 우리가 뭐 하나 불러볼까요? 음,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충 하나 불러보죠. 대충 하나 불러볼게요 그냥. 뭐 대충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포토샵도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마스크 아이콘이 있죠.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포토샵에는 화이트 마스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바꾸고 지금 블랙으로 됐죠. 여기가 브러쉬를 칠하게 되시면은 밑에 배경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식으로 하늘색으로 채워볼까요? Alt 딜리트로 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블랙 마스크를 흰색으로 칠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보이게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블랙 브러쉬로 칠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검게 칠해지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똑같이 3D 서브스턴스 페인트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토샵 이용하실 때도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지우개 툴로 이런 식으로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정말 자체로 지워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럴 때 나중에 복구하기도 쉽지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마스크를 이용한다. add 마스크에서 블랙으로 브러쉬로 칠해야 되죠. 당연히 브러쉬로 어떻게 되나 하면은 아까 지우개랑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 지금 정보가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 아래쪽에 만약에 우리가 너무 많이 지웠어 팔을 너무 많이 지웠다. 그럴 땐 당연히 화이트 마스크로 칠하게 되면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은 있다 있다가 보이는 거죠. 네. 혹은 오파시티를 좀 조절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도비 지금 포토샵에서도 마스크를 이용해서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똑같은 개념이 지금 여기서도 들어오는 게 된 겁니다. 마스크, 애드 블랙 마스크나 애드 화이트 마스크나. 지금 이거는 애드 화이트 마스크겠죠. X 누르면은 이게 색이 반전됩니다. 아이솔레이트. 이거는 애드 블랙 마스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흰색 브러쉬를 칠해볼까요? 그럼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너무 낮아요, 오파시티가. 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화이트 브러쉬를 지금 마스크를 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이 보였어. 그럼 다시 블랙으로 치워주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쉬워요, 마스크가. 0, 1, 0.5는 회색, 중간만 보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0, 1뿐만 아니라 지금 블랙 한 회색 값으로 해볼까요? 치워지면 그 중간 값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회색으로 칠해서 0.5만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스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노멀 맵과 범프 맵을 우리가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Add Fill Layer를 눌러서 다 꺼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이면은 컬러, 메탈, 러프, NRM이 노멀입니다. 노멀, 헤이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헤이트만 남기고 다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헤이트만 관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헤이트 로우펜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우리가 헤이트 값을 제가 살짝 올려놓겠습니다. 미리 0.5 정도 볼까요? 0.3 정도. 자, 아무런 변경이 없어요. 애드 블랙 마스크 1 그런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헤이트 맵만 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맵이 껴있죠. 제가 맵을 하나 넣었어요. 지금 그런지 덜트로 다시 넣어볼게요. 그런지 덜트 넣으시게 되면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요철들이 생긴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제가 헤이트를 0.2 값만큼 넣었어요. 그렇죠? 0.2 값만큼. 이 수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요철 부분들이 더 튀어나오겠죠. 이 수치 낮추면 낮출수록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지금 들어가게 됐어요. 모델이 변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을 지금 노말이라는 값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빛을 막 왜곡시켜가지고 마치 음영해진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컬러 값을 사용 안 했어요. 제가 컬러는 필요 없고 제가 작업할 때 컬러 값을 따로 빼고 그 다음에 헤이트 값만 따로 빼고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 헤이트만 있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베이스 01, 02에서는 헤이트 값을 꺼줍니다. 거기서는 메탈, 컬러, 메탈, 러프만 작업을 하고요. 해서 여기 나머지는 이렇게 헤이트만 남겨두고 헤이트만 따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헤이트만 따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헤이트 값에 블랙 마스크를 넣어줬었고 블랙 마스크는 뭐였죠? 0, 0은 없다. 근데 제가 여기서 add fill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맵을 넣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범퍼의 맵도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이트는 있다. 즉 지금 0.2529의 망만큼의 범퍼 값이 있다. 표현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블랙 부분을 갈수록 표현이 안 되는 거겠죠. 이건 좀 직관적이지가 않네요, 맵이. 이런 게 오히려 좋겠죠. 네. 흰색 부분. 흰색 부분에 헤이트 값이 0.2529의 만큼의 헤이트 값이 1의 부분에는 있다. 0의 부분에는 없다. 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M 눌러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돌려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똑같죠? 들어가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푹 파이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너무 입자 크다. 그랬을 때는 맵을 클릭하시고 스케일 값을 높이거나 줄이거나 해서 우리가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높여볼까요?
좋습니다. 애드 필레 추가해서 이번에 레이어 수를 아래 내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이제 헤이드와 노멀을 꺼주게 될게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를 뭐 어떻게 할까? 다이나믹 눌러서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징그럽네. 이렇게 색만 담당을 따로 하고 여기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헤이트만 따로 담당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까요? 베이스 01 이렇게 색을 단색으로 하나만 넣는 거는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사실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스 02 이걸 넣어서 이 친구는 살짝 더 밝게 해주거나 혹은 살짝 더 어둡게 해줍니다. 약간의 톤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해보시면서 너무 차이가 심해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친구는 조금 더 매끈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 차이가 보이죠? 그렇죠? 톤 변화가 아주 살짝 있어요. 이 친구의 블랙 마스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add fill 여기서 그런지를 하나 채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이렇게 빛의 변화에 따라서 살짝 변화가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마스크를 한번 보시면은 Alt 누르고 마스크 클릭 해보시면은 네, 이쪽 부분이 뭐 흰색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좀 밝은 부분이죠. 그럼 밝은 부분은 베이스 공유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고 이런 검은색 부분들은 베이스 공유가 가려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베이스 01이 보이게 되는 거겠죠. 다시 M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색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밸런스나 혹은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필레이를 하나 추가를 할 수도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친구를 넣어볼까요? 좀 극단적으로 보이게 노말은 당연히 지금 노말 값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 친구가 당연히 안 보입니다. 그대로 치고 올라오는 거죠. 노말 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멀티플라이 혹은 라이튼 혹은 리니어 자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또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멀티플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느낌이 표현되나요? 네. 여기서 이제 좌클릭 그리고 쉬프트 우클릭으로 드래그를 하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음. 자, 우리가 대충 머리의 모습을 끝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머리의 형태가 이 재질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재질이 이게 내가 원하는 재질이야. 라고 했었을 때 이제 몸과 이 다리에도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럴 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헤드에서 작업을 해놨어요. 지금 굉장히 많죠. 레이어 1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디폴트 값으로 들어있는 거죠. 베이스 01. 자,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베이스 01로 기본적인 단색을 하나 넣었었습니다. 베이스 01의 값은 약간 이 정도 하늘색 값에다가 메탈 값은 없고 러프니스가 이 정도의 값인 단색을 하나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약간 색을 다르게 넣은 친구를 하나 넣었었죠. 단색을. 그 위에 우리가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지금 마스크 이렇게 되는 마스크를 두 개를 씌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헤이트 맵을 추가를 한 겁니다. 헤이트 맵만 따로 헤이트 값만 들어가 있죠. 네, 보시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친구를 컨트롤 누르고 잡아도 되고 혹은 맨 아래 거 누르고 시프트 누르면 다 선택이 되죠. 컨트롤 G 눌러서 폴더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뭐 마이 스타일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우클릭으로 잡으셔서 인스턴트 어크로스 텍스처 이게 있습니다. 누르시고 네. 지금 우리가 헤드 작업을 했죠. 헤드가 레퍼런스고 바디 그리고 베이스 지금 보시면 바디 밑에 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오케이 해주면 이렇게 다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나중에 뽑을 수가 있어요. 익스포트 텍스처 그래서 우리가 뭐 대충 하나 뽑아보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나 CM코에다 뽑아볼까요? 테스트 013
컬러 선택. 우리가 지금 아웃풋셋은 우리가 Vray next. 우리가 지금 Vray next는 Vray 4예요. 4. 이렇게 해서 export.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게 Vray 5인데 이걸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딱히. export 똑같이 CMcore 폴더에 뽑았죠. 뽑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면 CMcore 테스트. 보이죠 지금? 베이스 컬러, 헤이트, 메탈은 0이죠. 우리가 메탈 안 썼으니까 메탈 값이 0입니다. 노말, 러프니스 값이 우리가 뒤에 추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 그대로 가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야에서 그대로. 그렇게 어렵진 않죠. 좀 당연히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고 이제 해보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담으로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익스포 텍스처 할 때 브레이드 엑스트로 했었어요. 브레이드 엑스는 브레이 4인데 브레이 4 브레이 넥스트 이게 지금 브레이 넥스트라는 이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브레이 만약에 이게 넥스트가 아니라 브레이 4잖아요. 숫자 영어 FOUR4 브레이 4 폴 그러니까 4 FOR 마야 이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건 VLA 5죠. VLA 5 4 마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VLA 5 4 블렌더, VLA 5 4 시네마 4D. 근데 우리가 이게 만약에 영어 그 숫자 4 만약에 FOUR 4로 돼 있잖아요. 그럼 VLA 4 4 마야 이렇게 좀 발음이 이상해서 넥스트로 한 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VLA 넥스트는 그냥 여러분들이 VLA 4로 아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VLA 5. 그래서 VLA 5 4 마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발음 문제상 우리가 VLA 넥스트를 이게 할 겁니다. 아마 VLA 넥스트라고. VLA 4라고 쓰면은 어감이 이상해가지고 VLA 넥스트로 바꾼 걸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방식이니까 VLA 넥스트로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VLA 넥스트 메탈릭 러프니스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좀 어려울 거예요, 확실히. 나는 텍스트 작업에 그렇게 큰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스마트 매트리얼 있죠? 그냥 이거 드래그 앤 드롭 해도 돼요. 이렇게. 가끔씩 안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것도 꽤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쓰셔도 꽤 잘 만들거든요. 여기서. 패브릭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드래그 앤 드롭만 하고 있어요. 미리 만들어진 친구 있죠? 알루미늄 드래그 앤 드롭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거를 사용해도 되고 혹은 내가 직접 만들어 쓰고 싶다. 혹은 여기 있는 수치를 또 변경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그대로 쓰면 좀 그렇고요.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은 스마트 매트리얼에서 뭐 하나 가져보죠. 친구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가져와서 폴더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다 끄시고 처음에는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이 친구 디폴트 값은 노란색이네.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 파란색 이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덜트 값, 덜트 값이 마스크가 들어가 있구나. 그럼 마스크를 확인해 보시는 거죠. Alt 누르고 클릭하시고 이 정도가 들어가 있구나.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어. 높이던가 컨트라스트 주고 그리고 다시 M 브러쉬 돌아오시고 더스가 하나 더 들어가 있구나. 러스트도 있고 러스트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마스크도 들어가 있고요. 너무 많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스마트 매트리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스마트 매트리얼을 가져와서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내가 지금 머시너리라는 스마트 매트리얼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수정을 했죠. 그럼 이름을 바꿔요. 이렇게 머시너리 에디트 할까요?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우클릭 하시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create smart material이 있습니다. create smart material. 그럼 이거는 나만의 매트리얼을 또 추가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은 머시너리 언더바 에디트라고 추가로 친구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또 수정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뭐 add paint 블랙 마스크 add paint 하셔서 뭐 알파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알파로 그냥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 뭐 다양한 친구들이 있죠. 지금 화이트로 되어 있죠. 화이트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찍으면 손 모양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친구의 컬러를 조절해보죠. 이렇게 여기서 막 금속을 해볼까요? 이렇게 진하게 네. 이렇게 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칠해보죠. 헤드 페인트 지금 바디 부분에 체크를 했었나요? 바디 부분에 지금 여기는 헤드 부분이 헤드 부분이니까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헤드 필, 헤드 블랙 마스크, 헤드 페인트, 베이스 컬러 좀 지우고 죄송합니다. 헤드에다가 쓰면 헤드에다가 헤드 필 그 다음에 손 모양을 한번 넣어볼게요. 얼굴에다가 정중앙에다가 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글로시 할까요? 이렇게 똑똑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피의 느낌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애드 블랙 마스크 하지만 당연히 안 보이겠죠. 제가 이름은 블러드를 미리 설정을 해둘게요. 그리고 애드 페인트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찍으면 되겠죠.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죠. 검은색으로 칠하면 당연히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애드 블랙 마스크로 칠했기 때문에 검은색을 아무리 칠해도 검은색이 칠해지지 않겠죠. 검은색에 흰색을 칠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빨간색 단색의 모양이 지금 마스크를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토점 똑같죠. 지금 흰색을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징그러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찍어도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지금 저희가 그 프리셋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브러쉬를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익스포트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텍스트 있죠. 나중에 이걸 뽑아 보세요 한번. 뭐 이름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익스포트 해서 그대로 임포트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그대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름이라 치면은 이렇게 찍으면 되겠는 겁니다. 굉장히 고품격스러운 작업이 되겠죠. 컨트롤 누르신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 좌클릭을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Shift 우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파티클 한번 써볼까요? 여기 안 보이긴 하네요. 근데 무섭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도 되고 이게 뭘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뭐 그리는 거에 자신이 없다 했을 때는 이렇게 미리 있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꽤 괜찮나요 이게? 마치 불탄 것처럼 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꽤 그럴싸하죠. 네.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텍스처 작업했던 건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컬러만 변경하고 했었어요. 그쵸? 혹은 그 우리가 텍스처 헤븐 에서 가져왔었죠. HDR 헤븐에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수정하는 정도였고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텍스트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애들 장난이에요, 사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고품격스러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텍스처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UV 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4 눌러서 UV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제가 다시 넣어볼게요. 한번 넣고 한번 끝내보죠, 수업을. 우선 가져가시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양한 수치들이 있는데 이걸 다 지우겠습니다. 모디파이에서 프레이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잠겨져 있네요. 언락.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뭐 잘못 만졌는지 잠겨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W, E, R 눌러도 다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잡으시고 Shift 누르고 그다음에 우클릭, 언락, 셀렉티드 해주시면은 다시 다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왜 잠겼는지 모르겠네요. 자, 잡고 모디파이에서 프리즈. 네. 해보시고 한번 가져가 볼까요? 제가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의 객체로 통일해서 표현하고 싶다. 지금 이 친구는 헤드, 바디, 베이스로 세 개로 나눠져 있죠, 매트리얼이. 이런 식으로 딱 나눠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나눠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매트리얼을 세 개 넣으면 되겠죠. 얼굴 하나, 몸통 하나, 뭐 눈썹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넣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세 개로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그냥 하나로 단일로 하고 싶어. 그럴 때는 그냥 쭉 잡고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하나의 매트리얼 들어가겠죠. 우클릭해서 매트리얼 어트리뷰트 누르시면은 여기도 MTL25, 여기도 MTL25, 여기도 MTL25. 그럼 아마 여기에 이렇게 뜰 겁니다. 서브 페인터에 MTL, Vray MTL25라고 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눠서 작업을 하고 싶다. 뭐 머리 부분 따로, 몸 따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름 바꿔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친구 생각해보니까 UV를 안 폈었나요? 크리에이트 오토매틱으로 펴볼까요? 오씨, 컴퓨터 힘을 믿어보죠. 네. 대충 폈어요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폈습니다. 오토매틱으로 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피셔야 돼요. 나쁘지 않네요 근데 오토매틱도. 이렇게 써서 자 UV까지 피신 다음에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이름을 좀 미리 알아보도록 카카오 S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냥 오브젝트를 따로 그냥 하나는 묶었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쭉 들어가신 다음에 파일, 익스포트 셀렉션 하신 다음에 뭐 카카오 반드시 FBX 익스포트로 해주세요. FBX. 자, 파일, new, VLA MTL 메탈릭 러프니스 파일 골라야죠. 카카오 S 오픈 UV 뭐 타일 워크플로우가 있을 거예요. UDIM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체크 오프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UDIM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1001 안에 다 모아져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퀄리티 작업을 하실 때는 이게 조금 더 정리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래서 이게 오토매틱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오토매틱으로 피니까 지금 빨간색이죠. 제가 빨간색은 뒤집혀져 있는 맵이라고 선택을 했었어요. 저도 지금 빨리빨리 해서 지금 못 봤죠 이거를. 그래서 한번 셀렉트 프론트 백페이싱 해준 다음에 여기 UV 툴킷에서 트랜스폼 내려보시면 플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주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L 해보시면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저장이 되죠. 친구를 다시 가져가야겠네요. 다시 끄고 쭉 잡고 Alt Shift D로 내역 한번 깔끔하게 지워진 다음에 다시 Export Selection 카카오로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다시 New 해보시고 Select 카카오 열기 UDIM 아니죠? 나중에 카메라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카메라. 내가 만약에 카메라의 각도에 맞춰서 작업을 할 거다. 그렇다면 임포트 카메라 클릭하시면은 카메라도 자동으로 읽게 됩니다. 우리 카메라 없으니까 임포트 카메라 끄고요. 얘는 버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카카오 친구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작업을 하시기 전에는 텍스처 셋 세팅에서 베이크라는 것을 한번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베이크. 베이크라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이킹을 함으로써 이 오브젝트 간의 거리, 즉 이런 모서리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뭐 앞에 있고 어디가 뒤에 있고 어디가 겹치고 뭐 그런 어디가 두껍고 그런 것들을 컴퓨터에게 인식을 한번 시켜준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베이킹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나중에 뭐 좀 오류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베이킹을 한번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베이킹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불러오신 다음에 불러왔죠. 이렇게 new 해서 셀렉트 하신 다음에 저 카카오 선택하고 오픈 했었습니다. UDM은 끄고 보시면 제가 아까 이름 설정했죠. 카카오 S. 카카오 S로 하나로 불러온 겁니다. 제가 뭐 머리 따로, 몸 따로, 뭐 코 따로 불러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카오 S로 하나로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텍스처 셋 세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메쉬 맵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크 메쉬 맵이 클릭하십니다. 그래서 아웃풋 사이즈. 아웃풋 사이즈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고퀄리티 작업을 하신다면은 여기 4096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포트폴리오나 하실 때는 저는 지금 간단하게 테스트만 할 거기 때문에 한 2048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아이디 맵 체크 오프 해주시고 왜냐면 제가 아이디 맵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다 설명하기가 좀 길어지네요. 제가 노멀 맵을 따로 안 구웠죠. 노멀 맵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머드박스나 이런 딴 데 프로그램에서 노멀 맵도 없고요. 티크니스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해서 월드, 앰비언트, 커버처, 포지션만 해서 제가 베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이키 지금 컴퓨터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약간 또 오류가 있네요. 지금 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UV를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왜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어디였죠? 오른팔 부분, 이 뒷부분에 좀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UV 쉘 클릭을 해보시면은 어디 쪽이 친구가? 친구인가요? 좀 제대로 안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좀 이상하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토매틱으로 피니까 이게 별로 안 좋죠. 이게 모디파이에서 폴더 해볼까요? 네, 대강 펴졌네요. 지금 다시 또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또 이상한 부분이 있나 없나. 그래서 지금 오토매틱으로 피니까 좀 면이 일정하지가 않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음영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음영해지겠구나라고 컴퓨터가 베이킹을 함으로써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니까 네, 친구 좀 다시 켜줘야겠네요. 여기도 지금 이상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토매틱으로 피니까 오히려 더 할 일이 많죠 지금. 네, 지금 여기도 지금 불, 붉은색이라서 여기가 지금 그 UV 제대로 안 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서버 센서 페인트에서 보니까 여기 부분이 또 이상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UV를 제대로 피고 들어가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오토매틱을 폈으니까 자,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모델링하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필 레이어에서 이렇게 뭐 혹은 여기 왼쪽 아래 스마트 매터리얼에서 알루미늄 레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여기 가져올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나무 재질 해볼까요? 좀 필요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틸 페인티드 이렇게 가져가 볼까요? UV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여기 있는 우리가 가져오는 스마트 매트리얼도 좀 이쁘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하나씩 다 꺼볼까요? 이렇게 베이스 메탈 페인트가 들어갔고요. 러프니스가 들어갔고 얼트가 들어갔고 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맵을 하나 넣어볼까? 대충 이쁜 맵이 딱히 없네요. 이게 이 보세요. UV부터 꼬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텍스트를 넣어도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작업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징그럽네. 이거 하나 넣죠. 좀 딱히 뭐 많이 듣는 게 없네. 아무튼 뭐 대충 골랐다고 합시다. 우리가 뭐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가져오든 우리가 뭐 수정을 해서 더 이쁘게 꾸몄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필 해서 블랙 마스크 빠르게 빠르게 해볼게요. 페인트 브러쉬 뭐 대충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트로 했는데 아무튼 하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작업을 끝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다 됐으면은 익스포트 텍스트로 해줍니다. 경로를 지정해야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마야를 제대로 프로젝트 세팅하고 했었으면은 여기서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CM 컬러 계속 컬러가 쓰네요. new text라고 하겠습니다. new underbar text 풀 선택 해주시고 그대로 뽑아주시면 돼요. 이제 익스포트 그 다음 마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는 건 이제 쉽죠. 자, 어차피 맵이기 때문에 꼭 굳이 다 잡고 이렇게 안 넣어도 됩니다. 하나만 잡아도 되겠죠. 왜냐면 다 지금 카카오 S로 들어가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뭐 기만 잡고 텍스트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파일, 이미지 네임 제가 뉴 텍스트로 했었죠. 보시면은 지금 베이스 컬러 넣으시고 컬러 스페이스는 당연히 sRGB겠죠. 레프레시가 흰색으로 해주시고 제가 러프니스로 작업을 했었을 거예요. 보시면은 러프니스는 수학적 수치가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로우 값으로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넣은 것이 메탈리스. 제가 메탈리스 값을 넣었었나요? 있던 것 같아요. 메탈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로우 값이죠. 메탈 값도. 그리고 노멀 맵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노멀 맵 인 탄젠트 스페이스 파일 노멀. 다 됐습니다. 이제 렌더링 거는 거예요. 유동 텍스 파일 뭐 제가 뭐 토모코라고 할까요? 대충 모델링 바닥도 대충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해야 되고요. 렌더링 걸기 전에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튀길 수도 있으니까. 말하면 저 아까 유틸 러프니스죠.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가져온 맵을 가지고 그대로 VLA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걸 렌더링 걸어서 뭐 포토샵에서 활용을 하든 뭐 이것저것 활용을 하든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여기 있는 맵들이 똑같은 것들이 네, 여기 마야에서 그대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예요. 3D에. 이제 여기서 뭐 보정을 하든 뭐 하든 이제 그거는 이제 포스 이펙트겠죠. 네, 그렇죠?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경험했네요. 이제 거의 우리가 XD szem코 자 봅시다. 카메라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되겠죠. 우리가 뭐 작업할 건 아니니까 지금 모델링 했었고 UV 작업했었고 스무스가 가는 방법 알았고 스페큘러 체크도 한번 했었죠. 지금 서브선드 페인트에서 범프, 노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작업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노멀 맵만 썼는데 이거 한 가지만 써도 딱히 상관없어요. 텍스트 작업
네, 렌더링까지. 뭐 좀 빼먹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뭐 대부분 전반적으로 경험을 했네요, 지금. 앞으로 수업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되면 6번 남았는데 그 사이 충분할 것 같아요. 시간 되면 리깅도 한번 해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을 거는 거죠. 렌더링 가겠습니다. 한번. 배경이 좀 신경 쓰이니까 배경 끄죠. 라이트 넌 클릭하신 다음에 옵션, 인비지블 클릭하시면은 배경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옆에 친구들도 다 삭제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닥도 하나 넣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냥 살짝. 그 마야에서도 프리셋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셋으로 여러분들께서 골라주실 수 있어요. 해볼까? 러버, 뭐 고무 재질인가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알파 값도 잘 빠졌죠. 이 뒷부분에 우리가 뭐 합성하거나 이제 할 수 있겠죠. 렌더링 알겠습니다. 렌더링은 VLA에서 버켓으로 보시면 아마 지금 여러분 프로그레시브로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을 텐데 버켓 값으로 설정해 주셔야 정확한 렌더링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걸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한번 워크플로우를 경험했네요, 이제. 그렇게 막, 좀 어려웠죠? 오늘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서브스트 페인터는 반드시 다시 복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뿐만 아니라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좋은 서브스트 페인트 강의가 있으니까 보시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끄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 다 걸었으면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하셔가지고 뭐 포토샵이나 뭐 혹은 누크 같은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애들도 후보정을 하면 되는 거겠죠.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그레이 백트니프트가 하시고 나중에 후보정할 때 말이죠. 이게 단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G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비례 정보 혹은 정바사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제어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그래프 부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따로따로 컬러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멀티패스 렌더링이라 하고요. 이런 하나의 RGB로만 뽑는 것은 그렇게 뭐 안 좋은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제 후보정에서 좀 만져될 게 많다 했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채널들을 뽑아서 나중에 후보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따로따로 색을 막 바꾸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게 좀 많죠. 그래서 당연히 까먹으시는 게 당연한 거고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워크플로우를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3D 워크플로우를 한 번만 경험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그냥 도돌이 펴니다. 모델링하고 UV 피고 스무스 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도돌이 펴니까 한 번만 경험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쉬워요. 오늘 들어주시느라 감사했고 꼭 복습을 해보세요. 제가 링크는 따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